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9일입니다. 오후 12시 32분입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권력이 급속도로 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퇴임할 때는 그 권력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를 향해서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천하대세이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씨를 위해서 시간을 정지시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과 죽음은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뭘 했느냐 하는 것을 짚어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재인의 공과와 문재인 씨가 생각하는 자신의 공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을 믿고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으로 보고 공산주의를 악으로 보는 그런 사람을 제가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선 문재인의 10대 업적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10대 업적은 아니라 하나의 업적도 생각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재인 지지 세력은 10대 업적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편에 한번 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생각하는 문재인의 10대 업적입니다. 첫째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했습니다. 즉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했습니다. 부정하기 위해서 2018년 작년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리지 않았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운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앞에서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격하해서 소개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상관으로 본다.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정권이 더 우월한 존재다 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웠다는 말은 남북한 대결에서 북한에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따라서 민족사적 정통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업적, 문재인 세력이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 민노총 등 자신들의 세력, 지지 세력을 감싸고 지원하고 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특혜입니다. 민노총 등 지지 세력에 대한 특혜, 온갖 특혜, 이것을 누리면서 지금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세 번째, 헌법과 법률을 계급투쟁론적으로, 즉 민중주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큰 업적으로 삼을 겁니다. 헌법과 법률은 국민 앞에서 공평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문재인 지지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계급적으로 차별 적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득 보는 사람은 문재인 지지 세력이고 손해보는 사람은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대한민국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의의가 없지만은 문재인 지지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의 시작이 된 어떤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0명 이상의
일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서 원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극적으로 강조를 했는데,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죽은 일본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즉 허위에 기초해서 원전 백지화를 선언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문재인 지지 세력에게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왜 박수를 받았습니까? 원전을 없애면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사라진다. 그리고 원전을 없애면은 태양광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 태양광 발전소를 유치하고 만드는데 이권이 생긴다. 일자리가 생긴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탈원전을 지지해야 될 이유는 문재인 지지 세력도 대한민국 국민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탈원전으로 석탄 발전소를 많이 돌리니까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대한민국 세력이나 문재인 지지 세력이나 같이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탈원전을 지지한다면은 그것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문재인 업적, 4대강 보호 해체 시도. 지금 주민들이 반발해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만은 4대강 보호 해체, 4대강 보호를 해체하면은 환경오염은 더욱 극심해지고 물이 줄어들므로써 생태계가 더 어렵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4대강 보호 해체를 한 데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지만은, 상식적 국민들은 분노하지만은,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적이 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문재인 지지 세력으로서는 박수를 보낼 만하죠. 여섯 번째, 이른바 적폐 수사에 의한 방공체제 와해가 성공했다고 문재인 지지 세력은 높게 평가할 겁니다. 전직 대통령 3사람을 기소하고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전 국정원장 4명을 구속하고 전 국방장관을 기소한다. 이것을 적폐라는 걸로 덮어 씌워가지고 반공을 아주 나쁜 것으로, 반공자유민주법치 국가인데 반공이 무너지면은 자유도 법치도 민주도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반공전선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수사를 한 점에 대한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한쪽에서는 원한의 소리가 들리겠죠. 일곱 번째,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자유통일 원칙을 부정했다. 이걸 아마 그쪽 세력들은 높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판문점 선언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판문점 선언으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문 대통령의 잘못된 점으로 인식을 하지만 그쪽 세력은 그것을 가장 큰 성과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재인 세력이 보는 문재인의 업적은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남북 군사 합의서가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핵은 우리가 없지만은 재래식 군사력은 강한데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재래식 군사력마저 약화시켜서 제대로 써먹을 수 없도록 만든 점, 이것을 문재인 지지 세력은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의 업적은 사법부 장악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앉혀가지고 사법부를 좌파 이념으로 무장한 판사들이 장악해서 그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있는데 성공했다. 이것을 높게 평가할 게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KBS 등 공중파를 장악을 했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이것은 언론 자유 침해인데 그쪽 동네에서는 선동기관을 장악한 점에서 정권 유지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 평가하겠죠.
이렇게 10개를 적었는데 최근에 큰 업적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가지고 김정은에게 돌려보내버렸다. 이 내용은 핵심은 대한민국 국민을 김정은에게 돌려보냈다. 즉 사형될 곳으로 돌려보냈다. 우리로서는 분노하지만은 문재인 지지 세력은 그거 참 잘했다. 그거 참 잘했다.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10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해체입니다. 방공, 자유, 민주, 법치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 반의 가장 큰 업적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년 6개월 대한민국이 과연 문재인 세력의 해체 공작에 맞서서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게 참 불안 요소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설한 이승만, 박정희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한 거대한 문명의 반격이 반드시 2년 반 동안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면서 또한 그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